올렸습니다. 저녁에 일정이 있어서 못 올렸고, 오늘 한올바이오파마를 또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장이 많이 안 좋았죠. 오늘 한올도 많이 빠졌고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투자 철학은 오히려 땡큐죠. 나중에 한올바이오파마가 멀리 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좀 더 오지 않나. 뭐 지난번에는 38,000원, 9,000원, 4만원이 비싼 가격이었다면 지금은 기업 업데이트들이 꾸준히 되고 있기 때문에 4만원도 비싼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비싸다고 생각하고 하지 못했던 매수들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차트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뭐 제가 차트를 다 알진 못하지만 차트가 많이 깨졌을 겁니다. 그래서 투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무튼 오늘 많이 빠져서 저는 나름 뭐 빠지더라도 뭐 제가 파는 거 아닌 이상은 오히려 빠지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효율부에 대한 수장을 발탁을 했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는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근데 이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사람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늘바이오파마가 기술 수출을 한 로이반트라는 회사의 CEO로 재직 중이고요.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사람이 로이반트의 CEO니까 이뮤노반트는 로이반트의 자회사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로이반트에 적극적인 수혜가 있을 수는 있다 없다고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되게 미국에서 트럼프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이분이 제약바이오 업계에 몸을 담고 있으니 제약바이오 관련 업계 동향에 대해서는 이분이 전담적으로 아마 적극적으로 정책적 입장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호재도 아니지만 뭐 그렇게 나쁜 악재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분이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를 위해서 일을 하지는 않을 거니까 직접적인 수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호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주가에서는 반영 자체를 아예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반영을 안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 반영이 되면 팔아야죠, 사실. 예, 이것 때문에 급등을 한다면 오히려 팔아야 될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조용해졌고, 그로 인해서 주주들이 뭐 실망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뭐 호재가 나오는데 시장이 몰라보면 나중에 더 멀리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오늘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주제는 이렇게 한올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한올에 대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한올이 언제까지 떨어질 거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돼 있다면, 현금이 있다면, 공부를 한다면 매수할 타이밍은 언젠간 온다. 그러니까 뭐 35,000원이다, 뭐 4만원이다, 제가 얘기는 못하겠지만 적정한 가격대에 알고 있다면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칼날일지 장기간에 떠오를 불꽃일지는 용기 있는 자만이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자료는 지난번에 같이 보셨던 IM증권에서 나온 자료고요. 이게 어차피 다른 증권사들에서도 꾸준히 나온 비교 표예요. 근데 잘 못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나치셨던 분들에게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선두적인 물질은 이 알제넥스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에프가티지모드입니다. 이것도 한올바이오파마와 함께 FcRn 항체를 저해하는 역할을 하는 똑같은 물질이고요. IgG 감소를 시키는 건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에프가티지모드와 이 히알루로니다제는, 이 에프가티지모드가 이 IV 정맥 주사 제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입원해서,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려면, 주사를 맞으려면 병원에 병실에서 누워서 뭐 한 1시간 반, 2시간 가량을 계속 그 링겔 맞듯이 주사를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질환 자체가 꾸준히 관리를 받아야 되고,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불편합니다.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서 2시간 동안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죠.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변형을 시키는 건데 그게 이제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저기 그 미국의 회사가 하나 더 있죠.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미국의 회사가 하나 더 있는데 그 회사가 만든 약이 이제 히알루론이자제를 넣어서 히알루론이자제 성격을 이용해서 만든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변형한 약이 이 에프가티즈모드 히알루론이다제입니다. 이게 지금 SC 제형으로는 되어 있지만 자가 투여가 불가해요. 왜냐하면 주사 바늘 자체가 다르거든요. 집에서 투여를 할 수 있는 주사는 일반 주사 바늘이나 아니면 그 자동 주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피부에 자동 주사기를 갖다 대고 샤프 누르듯이 한번 딸깍 눌러주면 주사가 자동으로 바늘이 꽂혀서 자동으로 주입이 돼요. 그러고 끝나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끝납니다. 넣는데 진짜 한 2초밖에 안 걸려요. 그게 자가 투여가 가능한 약인데 이 에프가티지모드 히알루론이다제는 자가 투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주사 바늘을 똑같이 혈관에다 꽂아야 돼. 아니, 피하 지방에다 꽂는 건데 주사 바늘 자체가 그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주사 바늘 자체가 아니에요. 이게 나비 모양으로 돼 있는데 버터플라이 인젝션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전문가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가 투여가 불가하고 그리고 이 용량이 너무 커서 집에서 투여를 할 수 있는 용량으로 줄이질 못해요. 분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SC 제형으로 변환을 하긴 했지만 자가 투여가 안 되고요. 그 병원에 가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병원 간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10시에 예약을 했다 그럼 10시에 도착하면 10시에 딱 맞고 5분 만에 나오냐. 이게 투여하는데도 한 4, 5분 정도 걸리거든요. 5분 만에 나오냐. 그것도 아니죠. 뭐 환자 기다렸다가 가지고 내 차례 오는 거 기다리고 간호사가 놔줘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SC 제형으로 변환하긴 했지만 경쟁력이 그렇게 많을까? 자가 투여 약이 나오면 아마 편의성 면에서 많이 밀리지 않을까? 특히나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질환 자체가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편의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약이 나중에 경쟁력이 있을까 좀 의문점이 있고요. 이 두 개가 알제넥스가 가진 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존슨앤존슨에서 얀센에서 만든 건데 존슨앤존슨이 그 얀센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확보한 물질이 니포칼리맙이에요. 니포칼리맙도 하늘바이오파마랑 같은 기전을 작용하는 약이고 이 제형은 IV 제형입니다. 이 정맥주사 제형이라서 병원에서 가서 맞아야 돼요. 2시간 동안. 그래서 이것도 아직 경쟁력이 많이 있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에프가티지모드랑 니포칼리맙이랑의 차이가 뭐냐 이 IgG 감소 효과의 차이입니다. 에프가티지모드는 65%, 니포칼리맙은 최대 80%까지 감소하는 기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IgG 감소 효과 자체가 자가면역 질환을 타겟하는 질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IgG 감소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감소 효과가 얼마냐, 어느 정도 기준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타겟할 수 있는 질환들이 나눠져요. 그래서 IgG 감소 효과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건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니포칼리맙은 알부민 감소 부작용이 있고요. 이 FcRn 저해제 특성상 알부민 감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알부민 감소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갑상선이든 어떤 호르몬에서 특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부민 감소에 부작용이 있냐 없냐라는 게 이게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알부민 감소 효과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알제넥스는 다행히 없다고 나와서 약이 출시가 됐고요. 니포칼리맙은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니포칼리맙이 경쟁력이 많이 생길 수 있을까? IgG가 감소가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바로 두 번째 영상 시청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